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북한에 부는 이 숙청의 피바람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청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여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아주 큰 행사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김정은이 극로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김정은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범죄적 행위다라고까지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자들의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제일 먼저 이 홍길호 이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법기관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법기관에서 사고조사 그룹바를 확정한 조사에 따라서 청진조선소 기사장 강정철, 선체총조립직장 직장장 한경학, 행정부지배인 김용학을 구속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지배인을 지금 소환을 했고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구속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이 숙청의 강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주목이 되는 이유가요. 북한에서는 이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남포조선소와 청진조선소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지난 4월 25일에 이 남포조선소에서 이 5,000톤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지 않습니까? 김주애까지 참석을 했고, 그들 가족들까지 다 불러다가 아주 큰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 청진조선소에서도 같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경쟁과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두 개의 똑같은 동종 기관 기업소에 경쟁을 붙이는 건데, 이게 지금 청진조선소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경쟁 열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주의 경쟁 열풍, 예를 들면 또 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에 갔을 때 김정은이 극노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신의주 화장품 공장만큼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다라는 것도 전해졌었는데,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신의주 화장품 공장, 또 평양 화장품 공장, 그리고 남포조선소, 청진조선소, 그리고 정길농장, 또 온포 온실농장, 이런 식으로 같은 직종에 있는 단체들을 똑같이 경쟁을 시키는 건데, 이번에 이 청진조선소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주의 경쟁 열풍이 지금 번복이라는 점에서 숙청의 강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경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 데 목적이 있다. 자기들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사고, 과학적인 기술의 결함,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숙청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사상성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책임자는 당연히 어떤 처벌과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과학적인 어떤 조치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로호가 발사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자를 그 다음날 불러다가 법적 조사를 하고 범죄 행위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키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김정은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에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북한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대대적인 처벌까지 한다면 사실 이 처벌의 강도도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심지어는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기술적인 어떤 결함에 의해서 관련된 자들을 책임을 물어서 처형까지 시킨다면 이게 바로 북한 체제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과연 누가 어떤 기관단체의 간부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또 깨려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또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방송을 분명히 우리 북한 주민들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이 북한 외교관들이 볼 텐데, 여러분들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 아무리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날 정말 그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에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지배인과 뭐 직장장들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그냥 이 숙청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위입니까? 김정은의 행사에 참석해서 자기 딸과 함께 이 행사를 보고 있다가 어떤 실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범죄행위다라고까지 그렇게 극노하면 줄줄이 사람들은 다 생명을, 목숨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독재입니다. 자꾸 북한을 미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북한 체제가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발언이 우리 사회에 지금 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어기막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북한 문제를 우리와 별개 동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앞으로 이 계속해서 뭐 무책임성, 경각성 이런 표현들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그 공개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인민들을 위해 간부들 이렇게 숙청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김정은이 보여줬다, 이걸 계속 선전하게 될 겁니다. 결국 결론은 김정은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앗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북한에 부는 피바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자, 이런 북한 체제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